안녕하십니까? 그는 왜 하필 나를 괴롭히기로 했을까? 그는 왜 하필 나를 괴롭히기로 했을까? 라는 빌 에디의 책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에디가 지은 그는 왜 하필 나를 괴롭히기로 했을까? 이 책도 우리 까지산역 스마트 도서관에서 여러분에게 공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빌린 책입니다. 이 책은 부제목이 심리학, 내 인생을 망치는 사람을 분석하다로 필자는 100%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뭐가 다를까 싶어 한번 이걸 짚어봤습니다. 고도 성격 갈등자라는 성격 장애를 총체적으로 분석함으로 그들에 대한 단순한 배척만이 아닌 이해 차원의 아웃라인을 넓혀주는 역할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단순한 성격 장애가 아니라 전체 인구의 10%,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쯤 차지하는 고도 성격 갈등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아니면 도시계 사고를 하는데 타협하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감정 통제 불능은 오가는 말과 상관없이 자기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과 위협에서는 누군가를 밀치거나 때리거나 노골적인 거짓말도 자유롭게 하고 타인 비난의 표적을 집요하게 비난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극도의 화를 잘 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고도 갈등 성격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 아니면 도식의 사고를 하고, 둘째는 감정 통제가 불능하고 극단적인 행동과 위협을 하고 타인을 집요하게 비난을 한 이런 어떤 성격 성향에 있는 사람을 고도 성격 갈등자라고 이렇게 여기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도 성격 갈등자 유형으로는 자기애성 고도 갈등 유형이 있고, 경계성 고도 갈등 유형이 있고, 반사회성 고도 갈등 유형과 편집성 고도 갈등 유형, 연극성 고도 갈등 유형,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기애성 고도 갈등 유형으로는 보통 어릴 적에 시작되는데 종종 심한 학대를 받았거나 엉석바지로 자라면서 나타나며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며 특권이 있다고 믿기에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유형입니다. 고도 성격 갈등자 유형 두 번째는 경계성 고도 갈등 유형인데, 버림받을까봐 끊임없이 매달리며 분절적 성향을 보이며 모든 사람을 좋게 보거나 모든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경우가 많아 양극단을 오가는 성향이 짙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반사회성 고도 갈등 유형입니다. 이는 소시오패스라는 다른 명칭으로도 통하는 타고난 싸움꾼으로 74%의 남성 비율을 차지하고 그다지 친하지도 않은데 과도한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도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편집성 고도 갈등 유형입니다. 이는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 과도하게 의심하는 성향이고, 모두가 평화로운데 그 사람만 눈에 띄게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도 않아서 아는 일이 자신에게만 계속 일어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연극성 고도 갈등 유형으로는 관심에 굶주린 사람으로 자신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악마도 되어지는 뛰어난 연기력의 소유자로서 과장된 말의 내용이 빈약한 경우가 아주 많으므로 그 이야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유형별 특징도 보여준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유형 출현에서 간과해서 안 될 그 함의는 세상 어느 집단, 지역에도 존재하는 이 비율이 가면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과 보통은 태어날 때부터 사악한 사람이 나이기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긴 하지만은 적절한 조치와 치료를 받으면은 다시 만족스러운 생산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 전달입니다. 과격하고 급격한 세상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각자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렵고 그들로부터 더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 지키는 방법을 스스로 판별해서 그도 나도 상처 덜 받는 쪽에서 머물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고도 갈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를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처한 상황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불행을 자초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면에서는 안쓰러운 연민도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이 책을 보고 난 소감은 이 특징도 알고 유형 파악도 하고 나면은 대처 방법도 탁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만은 이 방법론적인 부분에 가장 현명한 방안은 적당한 거리 유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너무 위협적인 존재도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 특히 여러 사람이 연인으로 맞닥뜨렸을 경우에 마지막을 극단적으로 끝내지 않고 무난히 헤어지는 방법이 최선이라는데 그러려면은 연락을 뜸하게 하여 시간 지나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인과는 여러 방법이 무난하겠지만 연인 사이에서 이건 최악의 결말인 듯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도 그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 중에 한 명일 수 있다는 이런 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모두는 정신병자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비뚤어진 성격의 유형이 경중의 차이는 있겠으나 나 자신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임을 읽는 그런 어떤 현명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처 행동으로 모두 발산하진 않았으나 마음속으로는 풀 가동 장착해서 풀었다 쌓았다 했던 나의 보따리 속내가 들킨 것도 같아서 곳곳에 뜨끔했고 나름 반성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정신병 이런 부분은 가면 갈수록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책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잘 유심히 보고 나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을 해소하거나 줄이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과는 달리 고도 갈등 성격의 소유자들은 갈등을 더 심화시킨 방향으로 대응을 한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들은 비난의 표적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비난의 표적을 말로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공격할 뿐만 아니라 걸핏하면은 소송을 걸고 폭력도 사용한다. 이런 식의 행동이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이어진다 그럽니다. 고도 갈등 성격은 인류 역사에 늘 존재해 왔지만은 최근에서야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무엇이 그들을 자극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고도 갈등 성격의 5가지 특징은 자기예성 고도 갈등 성격, 경계성 고도 갈등 성격, 반사회성 고도 갈등 성격, 편집성 고도 갈등 성격, 연극성 고도 갈등 성격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진다 하는 것이고 성격 장애는 대인관계 장애, 자기 인식 결여, 행동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도 갈등 성격은 비난의 표적에 집착을 한다. 그런 얘기고, 고도 갈등 성격의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패턴의 네 가지 주요 특징은 뭐 아니면 도 시계사고, 앞에도 얘기했지만 뭐 아니면 도 시계사고라고, 감정 통제가 불능이고 극단적인 행동과 위협을 하고 타인, 비난의 표적을 집요하게 비난하는 이런 성격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잘 인식이 되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데서는 위협할 때 쓰는 말이나 극단적인 표현에 귀 기울이기, 강렬한 반응에 대한 나의 감정 살펴보기, 고도 갈등 전력 찾아보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고, 고도 갈등 성격의 소유자를 대처하는 방법에, 고도 갈등 성격의 소유자를 대하는 방법으로는 연결하기입니다. 연결하기. 이거 뭐냐면 공감과 관심과 존중으로 연결하라. 그다음 분석하기. 다른 대안이나 방안을 분석하라. 반응하기. 잘못된 정보나 적개심에 반응하라. 선 긋기. 고도 갈등 행동에 대한 선을 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엮였다 싶을 때 드는 일반적인 기분은 다음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강렬하다. 너무 빨리 진행된다.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기분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정신의학적인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거나 내가 이런 어떤 경향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그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질병 때문에 이런 정신병 때문에 그는 왜 하필 나를 괴롭히기로 했을까, 이런 제목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가 이런 게 봉착했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오늘 같이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